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오늘 3월 7일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아바타로 아마 확신하는 듯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언론 등에서는 서방 언론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김정은 편을 들면서 미국과 전혀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다. 과연 두 나라가 동맹인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석 대변이라는 게 제일 좀 그건 작년에 나왔던 얘기죠. 뭐 예. 아픈 이야기였는데 네. 이제는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네. 일본 쪽 이야기가 지금 우리 북한 문제라는 게 이제 한미일 네. 사실상의 뭐 네. 군사 동맹이죠. 네. 이제 미국이 중간에 돼서 이렇게 뭐 하고 있지만은 네.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인데 네. 일본 쪽에서 그 하노이 회담 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 우리 문재인 김정은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분이 설명하는 거하고 많이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 요미우리 신문은 네. 그 회담 깨지자마자 이제 우리 언론 아무데도 보도 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야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 미국 언론 쪽이죠. 미국 사이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판에 네. 저 우리가 요구하는 WMD 네. 야, 뭐 핵무기가 아니고 플러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무기 등 모든 살상 무기도 공개하라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영어로 된 거 한국어로 냈더니 김정은이가 기겁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언론에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 얘기죠. 예. 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제일 큰 신문이죠.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회담 직전에 이제 뭐 일본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네. 뭐 일본 정부 소식 그냥 다 확인한 거죠. 해준 네.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간 만났나요? 이틀 27, 28 양일 만났어요.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 바로 그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김정은에게 얘기를 했더니 네. 김정은이 기겁을 했다. 이 놀랄 경자를 네. 깜짝 놀랄 경자죠. 네. 깜짝 놀랐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네. 그 아베 총리가 네. 저 트럼프가 저 하노이로 떠나가기 전에 긴급 통화를 해가지고 네.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달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겁을 했다라는 게 김정은이 기겁을 했다는 게 두 개. WMD는 핵 플러스 뭐 알파인데 영변 핵 단지 정도 하나 팔아먹으려고 갔는데 이건 뭐 WMD까지 내놓으니까 기겁을 했는데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의 요청에 의해서 인권까지 제기를 북한 인권 문제까지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김정은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 게 저는 이것 때문에 더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권 얘기하면 이제 숨 넘어가는 게 김정은인데 그렇죠.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하고 저 유엔 뭐 저 인권 기구에서 전부 다 지금 뭐 전범으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넘길 수도 있다라는 협박까지 받고 이제 지금까지 살살 피해 왔는데 일본 납북자 문제를 제시를 하니까 김정은이 까무라치듯 놀랐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삼각 이른바 군사동맹 사실상의 삼각 군사동맹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이제 아베에게는 뭘 얘기해 줄고 물어봤던 것이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무엇을 갖다가 해드릴 값이오 그렇죠. 라고 물었더니 다 타진한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우리 다 이미 다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여튼 이번에 쭉 제재 완화를 한다면 저희들이 이른바 경협을 갖다가 떠맡고 부담을 다 떠맡을 용의가 있습니다. 정은이 하자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자는 대로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이 아저씨가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이 양반이 누가 방위분담금 말이야 뭐 1,000억 좀 더 내라 한다 그러다고 뭐 1,000억도 아니죠. 정확히 아니죠. 뭐 9,999억까지 올려가는데 거기서 보면 뭐 몇십억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 그렇게 그 난리를 치던 양반이 아니 모든 경협 북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순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그 언저리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볼튼이 한국, 미국, 일본 3자 이른바 안보 보좌관들 모임을 부산에서 하려 했습니다. 다 안 왔죠. 베네수엘라 핑계대고. 베네수엘라 핑계대고 안 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복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얘기해주면 김정은한테 곧바로 갈 텐데. 얘기해주면 바로 갈고 김정은한테 넘어갈까봐
볼튼이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지나고 나서 일본 측 보도를 보고 내가 참 가슴 아픈 게 이 네.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요구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 네. 일본의 일본이 납치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 어부들, 뭐 칼 조종사들 500여 명이 지금 지금 516명입니다. 거의 신원이 예. 확인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국전쟁 때 그 붙잡혀간 국군 포로들, 뭐 최창호 소위 같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예, 예. 이 사람들 얘기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 뭐 숨통 튀어주는 게 그냥 모든 그 양반의 아젠다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제 이게 뭐냐니까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에서 통계로 본 6.25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당시 국군 포로가 8,343명입니다. 다음에 이 경찰 실종이 7,084명입니다. 그럼 대략 이들이 실종 내지는 포로로 확인된 것만 합쳐도 약 15,000명이에요. 자, 이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 왜 못하는 줄 아시죠? 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국제사회도 전 세계도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아바타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고 무슨 조율이 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얘기죠. 뭐냐니까 지 생각 없이.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기를 단 한 명도 국군 포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얘기하는 국군 포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최청호 소위 같이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분 같은 경우도 자,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 공화국이 좋아서 우리 수령님을 흠모해서 그냥 있는 거지 포로가 아닌 거예요. 그 원칙에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김정은이 싫어하는 얘기를 왜 합니까? 아바타가. 그리고 지금 니혼 게이자 이 일본 언론은 제가 좀 요새 좀 다른 팩트들이 나오니까 하는데 그 아베 총리가 끝나고 27일, 28일 이제 28일 끝나고 밤에 관저에서 이제 정보국장하고 저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연락이 온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이제 해서 가서 다른 이제 비화기가 필요하니까 핸드폰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상들끼리 비화기가 있는 장소에 가서 통화를 하고 오더니 니혼 게이자의 보도입니다. 아베가 아유 정말 잘 됐다 이번 회담이.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이건 일괄 타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다. 가기 전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가 나의 생각과 100% 일치하게 됐다라고 흡족하게 생각한다라고 니혼 게이자가 보도를 했고 어제죠. 6일 날인가요? 어제 일본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베 총리가 이걸 또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일괄 타결, 핵 문제와 일본을 위험하고 있는 일본은 중거리 미사일 IRBM 파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타결을 해야지 무슨 영변 하나 깨부수고 뭐 주고 뭐 딴 거 깨부수고 뭐 주고 지금 그 드러난 것은 미 정보 수장들이 이 회담 있기 전에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거꾸로 하고 있다. 근데 어제 또 서훈 자, 그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아베 총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면 아베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에서는 아베 총리의 그 문제를 갖다가 계속 문제 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끼리 잘 되려는데 이 친구가 배가 아파서 잘 됐다고 그야말로 깨춤을 추더라. 남 안 된 판에 이른바 신났다고 춤을 추더라 하면서 아베를 지청구하고 있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그 얘기 제가 잠깐 이어서 이 얘기는 잠깐 숙제를 하나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하나 걸고 넘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아까 우리 국군 프로 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 비슷한 맥락인데 북한이 싫어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무슨 말이야 하니까 작년에 우리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작년 허옇게 나오는구나. 작년 9.19 합의에 보면 등등등 와서 3.1절 보면 3.1절 공동 행사를 갖다가 100주년 공동 행사를 함께 하겠다 얘기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동안 얼마나 보면 임시 정부의 모든 정통성이 있고 등등등등 하면서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3.1절 공동 행사 했습니까?
아니 뭐 아니, 공급백년이라고 거품 물더니 아니 했냐고요? 못했죠.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아니 요거 숙제로 남겨서 맛배기로만 보여주세요. 아니 북한은 저 임시정부를 뭐 그 애들 같은 놈들 모여가지고 반동 민족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상해 임시정부라는데 그걸 100주년 한다는데 무슨 북한이 콧방귀도 안 바로 낀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았던 상해 임시정부는 부르주아 내전 뿌띠 부르주아들이 그렇죠. 장난친 것에 불과한 장난친 건데 것이고 뭐.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항일 무장투쟁한 우리 항일 무장투쟁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신데 1912년에 태어난 김일성 장군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싫어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못하죠. 자, 다시 돌아가시죠. 저도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자꾸 돌아가자고. 아니 이제 이거 잠깐 숙제 좀 해주고. 다음번에 길게 좀 얘기를 하시죠. 예, 할 얘기만. 이건 숙제를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게 한미 군사 동맹이 파기된 거예요. 이게 뭐 단순하게 좀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군사 동맹이라는 건 우리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전시 작전권 우리 포기했잖아요. 아 잠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이러면 또 좌파들이 또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권의 일박 국방력을 다 함께 행사하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라크전이 2003년에 끝나고 제가 2004년에 이라크를 취재하러 갔다 왔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라크 어떻게 되려면 이라크 뭐 저 바그다드 공항에서 제가 세관 통해서 가면 그게 아니에요. 미군 기지 통해서죠. 이라크 쿠웨이트에 있는 알리 아살렘 공군 기지에서 네. 우리 C-130 수송기를 타고 그냥 자이툰 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거기에 이라크가 그러니까 우리 좌파들은 그러잖아요. 왜 저 소파 협정에서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미군들은 왜 우리가 잡아서 수사를 해야 뭐 이런 시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좌파들이 말하면 그 좌파라는 게 이제는 뭐 우리 사회에 마이너리티를 가지고 이제 청와대 계신 분들이지 뭐. 이스태블리먼트. 이스태블리먼트.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 뭐 자주 뭐 이렇게 하니까는 한미 동맹이 그 바탕 위에서 이미 균열이 갔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베 얘기도 들어보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 들어보니까 이놈은 김정은이 편인 거 편도 아니고 김정은의 아바타예요. 그래 뭐 확정적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보니까 오늘 서훈 원장 얘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니까 이야기하면서 뻔뻔하더라고요. 뻔뻔해.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보니까 노골적으로 보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보면 뭐 산음리, 동창리에 있는 일본 장거리 미사일 기지 다시 재보수하면서 이름을 보란 듯이 세우고 있고 어제 서훈 원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하노이 회담 이전부터 북한은 일반 우라늄 농축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결, 폐기할 뜻이 하나도 없는 건데. 아니 서훈 원장님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말 난 김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자 이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게 9.19 이른바 저 평양 공동선언인데 이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여기에 의해서 보면은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통해서 우리가 보면 DMZ도 어쩌고저쩌고 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DMZ, GP도 아니 일방적 무장해제를 한 거죠. 했죠. 뭐, 간단하게.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9월 평양 공동선언 5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항 1호가 뭔지 아세요?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그 폐기했나요? 아니 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근데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미 북한에서는 동창리와 산음리에 오히려 보면 리빌딩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에 기반하여 만든 일반 군사 분야 합의서 이건 전면 무효예요. 전면 무효. 전면 무효 선언해야 됩니다. 전면 무효 선언해야 됩니다. 아니, 전면 무효 선언해야 됩니다. 황 대표님, 네. 국방부에도 한 말씀 좀 하십시오. 서훈 정보 누설 부장한테 하지 마시고 네. 이게 국방부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방부 요즘 하는 거 보면 군축 평화부야. 나라를 지키는 부서가 아니고 네. 일방적으로 우리네 무장 해제해서 군축하고 평화 사절이 된 것 같아요. 국방부가. 국방부장한테도 한 말 좀 하시죠. 아니 우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 그래도 공군 대장 출신 아닙니까? 군이라는 것은 최후의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갖다 지키는 최후의 보루고 최후의 수단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이른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군비 태세를 갖다 확보하는 것이 군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다투어서 군이 앞다투어서 옷 벗기 바쁜 이런 국방부가 평화공세에 최천병이에요 지금. 이래서 안 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이러다 보니까 북한 노동당 김정은의 아바타라는 말을 들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